문을 열어주셔서 전 뭐 아랫집 윗집 확인을 하니까 아랫집이 근데 경매로 나온 집이에요. 허그 포기 물건이라 공실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나 여기 공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입니다. 왜 다들 경매가 높게 낙찰된다, 경쟁이 너무 세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너는 그럼 왜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레드오션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매는 좋은 물건을 찾는 문을 열어주셔서 전 뭐 아랫집 윗집 확인을 하니까 아랫집이 근데 경매로 나온 집이에요. 허그 포기 물건이라 공실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나 여기 공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무보증금으로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골라 잡을 수는 없거든요. 좋은 물건을 찾는 시장이 아니라 남들이 못할 만한 물건, 안 좋은 물건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나 매매 사업자들이 못하는 물건이 싸게 낙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못하는 물건, 싸게 받아가는 물건이 꼭 저기 외곽에 있는 빌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좋은 빌라도 좋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매매 사업자들이 입찰을 못해요. 공시지가 1억도 넘고 매매 사업자가 하기엔 평수가 크면은 또 부가세를 물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군민평수에 뭐 입지도 좋고 매매 사업자가 들어와도 84제곱은 또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매매 사업자도 입찰에 같이 참여하니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경매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겠다, 단타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데 좋은 물건을 찾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물건은 정말 실거주자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뭐 1000만원 싸게 받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레드오션이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너무 좋은 걸 찾고 있진 않은지. 두 번째가 경매 지식이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 권리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화된 건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특강 때 저희 멘토분들이랑 15분 정도 남아서 상담을 했는데 질문의 퀄리티나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느낍니다. 원데이 특강인데도 네.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초보자분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목적에 다 맞게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게 단타 매도까지 하신 분이 10분 정도 됐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경매 지식이 정말 보편화됐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레벨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경매 시장에서 깨끗한 물건, 권리 분석 깨끗하고 입지 좋고 이런 거는 더 싸게 받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경매를 처음 했던 5년 전만 해도 경매 권리 분석만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차별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보편화된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깨끗하면 빌라 자체에 걱정거리가 있다던가 연식이 오래됐다던가 아니면 입지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던가 이런 걸 봐야지 싸게 받아가는 거지. 막 입지도 좋고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이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요즘은 빌라도 막 20명 30명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지금 빌라에 대한 어떤 편견과 경매의 권리 분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난이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결국은 권리 분석상이든 상품성이든 특수성이 있는 걸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뭐 법정지상권이나 뭐 분묘기지권 뭐 이런 정말 특수한 물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에 있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조사하면 빨간 글씨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잘 알아보시면 빨간 글씨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난이도 중에서 아직 좀 쉬운 난이도에 있는 것들은 정말 싸게 많이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핫한 게 빌라도 막 30명씩 들어온다더라.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저희는 이런 그 시장에서도 네. 단독 낙찰로 낙찰받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다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바글바글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20명 30명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 거는 보통 수원지방법원인 것 같아요. 거기는 원체 사람이 많아요 원래. 근데 이제 인천지방법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말 싸게 낙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대출 규제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요. 확실히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로 생긴 게 지금 이 여파가 사업자 대출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금액 너무 저렴한 거는 안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한테는 안 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은행들도 조금씩 사업자 대출을 줄여가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입찰을 안 해버린다던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물건이 뭐였냐면 7월 21일 날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요분도 그냥 처음 입찰해본 거예요. 우리 수업 지금 듣는 중이거든요. 이번 주에 졸업이긴 하신데 수업을 듣고 저랑 법원 체험까지 가시고 아마 다음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음 날에 낙찰받은 물건인데 아직 저희 카페에도 안 올라갔습니다. 단독 낙찰이에요. 자 보시면 미추홀구 주안동에도 매도 사례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낙찰 받으신 건데 전용 면적도 되게 좋아요. 전용 19.44평 그리고 1억 9,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3,700까지 떨어졌을 때 단독 낙찰로 1억 4,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치가 되게 좋아요.
많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수강생들 매도 사례들 정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초등학교가 정말 근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물건도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감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 거의 뭐 1분 거리예요. 위쪽으로는 좀 도보로 한 10분 가야 되긴 하지만 1호선 인천 2호선 W역세권인 주안역과 아래쪽으로는 인천 2호선인 시민공원역을 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는 요 대로변으로 해서 병원이라든지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인천 가정법원도 있고 그런 편의시설과 지하철역과 학교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상권 근처면은 초등학교가 있기 어렵고 초등학교가 있으면 역이 멀기가 쉽고 이런데 역도 그렇게 멀지 않고 상권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이거는 매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평짜리를 1억 4,300에 받았다? 제가 알기로 이거 한 1억 8천에는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단독낙찰 받은 거죠? 비법이 뭐죠? 그러니까 저도 의아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전세가 1억 9,600이었던 집이에요. 물론 지금은 떨어져서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과거에 전세 1억 9,600이었던 집을 거품이 물론 있는 전세가지만 또 1억 4,300에 매수했다는 거는 30% 싸게 산 거거든요. 전세가보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빌라가 아니라 고층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처럼 돼 있어요. 전망도 확실하게 트여 있고 나름대로 여기 주차 시설도 있고 지하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아마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층이고 저층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을 거니까 저층보단 고층이 훨씬 더 시세 인정을 받고 전망이 나오니까 훨씬 더 개방감이 좋겠죠. 이분은 완전 최저가에 쓰신 거예요? 최저가에서 500만 원 붙여서 썼습니다. 도면이 안 나와 있긴 한데 19평이니까 당연히 방세기 화장실 2개고 그냥 이분도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임장체험까지 했으니까 입찰해봐야지 하고 인천법원에 가서 그냥 넣어봤는데 낙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최근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걸 보면서 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대출 걱정 때문에 입찰을 많이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은혜 실장님 계신 덕분에 수강생분들은 다 확인받고 입찰하시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확인받고 입찰하는 게 어떤 이 틈새 시장에서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구나. 왜? 남들이 확인이 안 된 거를 우린 먼저 확인해서 그럴 기회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낙찰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낙찰이 될 물건은 아닙니다. 이거 경쟁 붙어야 되는 물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요. 그러네. 걱정거리가 좀 있었구나. 대출 이슈가 좀 있었구나. 그쵸. 그때 딱 낙찰 받으신 거구나. 맞아요. 와.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더 소중하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보통 하시기 때문에 1억 4,300에 받아도 1억은 대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4천만 원 투자금이라고 하면. 그런 확인이 안 되면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대출이 안 나오면 내가 현금으로 1억 4천을 내야 되는데 난 그 현금이 없어. 입찰 못 하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때 1억 8천에 매도가 나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 평수도 크고 전망 트여 있으니까. 이런 물건이 단독 낙찰이 됐다라는 건 저는 보자마자 약간 소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선생님 이 가격에 낙찰이 안 될 것 같은데 낙찰이 왜 되죠? 라는 식으로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독 낙찰 사례가 또 있을까요? 단독 낙찰은 아닌데 이게 10명 입찰했었어야 되는 물건에 3명 입찰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임장을 요 바로 앞에 있는 단지, 길 건너편에 있는 단지가 경매로 나와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너편이 우리 교육생이 그저께 받은 낙찰 물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요것도 이제 7월 말 며칠 전에 받은 거거든요. 같은 날짜네. 방금 7월 21일 낙찰이었고요. 방금 봤던 거. 지금 요 물건도 7월 21일 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에 인천지방법원 가서 입찰했으면 낙찰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우리 교육생 2분이 받아가지고 겐톡을 주셨으니까 겐톡을 안 주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날에. 그래서 낙찰 사례가 이때 인천법원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검암동에 다녀왔는데요. 검암동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매도가 확실한 동네예요. 실수요자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일부 와서 집을 산다고 해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일단 위치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인천 2호선 건바위역이 있고요. 우측에 고등학교, 좌측에 인천 간제울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지하철역이 다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걸로 사실 입지는 끝난 거예요. 검암동 쪽에 최상위 입지에 속합니다. 우리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은 아니고 3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3명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여기 검암동에 직속으로 거래를 해주시는 중개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3개월이면 1억 4천에 매도가 된다고 한 지역입니다. 그게 1억이 돼 있는데 3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최저가 1억 500일 때 800만 원 정도 더 쓰셔서 1억 1,300. 2등이랑 차이는 약 400만 원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됐어요. 권리 분석 이상 없고요. 엘리베이터가 없긴 하지만 3층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관도 훌륭해요. 깨끗해요. 필로티 주차장도 있고. 근데 여기가 들어보니까 대학력 포기 물건이거든요. 공실이어야 되는데 그 집에 이제 불법 점유자가 계셔서 그분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어제 임장 갔던 물건에 불법 점유자가 계셨거든요. 요 얘기는 약간 재밌는데 문을 열어주셔서 전 뭐 아랫집 윗집 확인을 하니까 아랫집이 근데 경매로 나온 집이에요. 허그 포기 물건이라 공실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여기 공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무보증금으로 월세 반값에 살고 있고 이사는 이제 낙찰이 곧 될 거니까 이사는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상태
상태도 다 보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저랑 얘기를 나누시고 이사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매물 어떻게 찾아서 입주까지 하시게 됐냐 했더니 당근에 올라와 있대요. 그게 무보증금의 월세, 여기가 시세가 70이면 월세 35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집주인과 이 무단 점유자 사이에 브로커가 또 있는 거예요. 중개사가 광고를 올리고 그걸 월세 받으면은 집주인한테 일부 또 입금을 하겠죠. 본인도 일부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뭐 이런 점유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애초에 경매로 낙찰자가 나오면은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싸게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라고 해서 막 안 나가고 막 강제 집행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 사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대형 평수가 싸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 때문에. 요게 지금 7월 20일 같은 날짜에 인천에서 낙찰된 대형 평수 아파트거든요. 청라에. 놀랍습니다. 요게 6억 6천에 낙찰이 됐는데 요거 시세 얼마일 것 같아요? 7억 실거주라고 생각했을 때 7억 원 되면은 4천만 원 싸게 샀으니까 이렇게 그쵸.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용 면적 125로 맞추면 요 163제곱미터거든요. 공용 면적으로. 부동산에 조사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상으로 지금 가장 낮은 매물의 매매가가 9억이고요. 네? 그리고 실거래도 27층이 8억 8천에 찍혀 있어요. 근데 6억 6천에 낙찰받았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1층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제 생각에는 8억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8억이나 뭐 7억 후반은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6억 6천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2등이랑 차이도 꽤 나요. 2,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인천 쪽에 지금 아파트나 빌라나 싸게 받을 기회가 정말 있는 것 같고 이게 대형 평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 사업자 못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공시가 1억 넘으니까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실거주자분들끼리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된다. 그래서 실거주로 아파트 보시는 분은 매매 사업자가 입찰할 수 있는 군민평형보다는 대형 평수를 보시면 훨씬 더 싸게 낙찰이 됩니다. 똑같은 가격을 써도 대형 평수가 더 싸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 이 날에 대형 평수 아파트 몇 명씩 입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21일 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꼭 보세요.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들의 입찰을 몇 명씩 하고 있는지. 내가 대형 평수 입찰한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대형 평수에 몇 명씩 입찰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몇 명씩 입찰하는 평균이 이겨야 되는 상대이니까 입찰가를 얼마나 높여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건물 면적 86제곱 이상으로 해서 매도된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21일 날 진행했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총 5개가 나오는데 수도권 아파트고 입지가 그래도 인천이니까 인기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4명, 5명, 4명, 5명, 14명. 14명은 좀 많긴 했네요. 이거는 그래도 인기가 많은 지역인가 봐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생각할 때 유찰되면 10명씩 보통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대형 평수는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싸게 받으려면 저는 실거주자분들은 무조건 대형 평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앞으로 희소성도 좋아질 거예요. 건설사들이 지금 건자재값 올라서 대형 평수를 안 짓습니다. 그걸 쪼개서 세 채로 나눠서 분양을 하지. 대형 평수 지금 가족 세대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평수는 잘 안 지으니까 나중에 그게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희소성이 분명히 생겨서 가격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단독 낙찰 사례 그리고 경쟁이 좀 적었던 사례들을 한번 봤는데 경쟁이 없는 물건들의 특징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멘토님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우리는 경매 시장에서 차은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생긴 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차은우인데 앞니가 2개 빠진 거예요. 이빨이 2개 없는 차은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빨만 껴주면 된다? 이빨을 우리가 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빨 빠진 차은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가격이 괜찮으면 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빨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빨 빠진 차은우여도 그럼요.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네. 그죠. 웃지 않으면은 그냥 차은우인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차은우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모든 게 완벽하면은 경쟁에 붙어서 정말 비싸게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생분들한테 물건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입찰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원하는 가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경쟁이 낮으려면 일단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물건이 공동담보로 여러 개 물건이 나온다던가 똑같은 물건이어도 경쟁이 분산되니까 그거는 또 싸게 받을 기회가 열리겠죠. 거기서. 아니면은 정말 외관은 훌륭한데 입지 자체가 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이런 것들을 본다던가. 입지는 정말 좋은데 위치 막 초등학교 있고 역도 있고 한데 연식이 조금 오래됐어. 근데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런 거는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임장 갔던 물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연식은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근데 단지형으로 돼 있고 차단기도 있고 정말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내부 수리비만 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면 훨씬 더 싸게 낙찰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수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래된 건 입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정규 강의가 개강하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7주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겪었던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경매 투자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으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미션, 4주차, 5주차 미션을 수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권리 분석부터 시세조사, 그리고 임장, 입찰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이 7주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2채 이상의 물건에 강제로 입찰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강제라는 게 제가 뭐 강제로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입찰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라고 해서 가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물건을 찾고 원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7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저처럼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걱정거리들이 있죠. 입찰을 갈 시간이 없다, 명도할 시간이 없다, 명도가 부담스럽다,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다 섭외해서 특강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엔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 창구를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리치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해서 경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봤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교육 내용을 지킨 분들 중에선 손해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매라는 게, 빌라 경매는 특히 가격 조사나 입찰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출연하신 전업 매매 사업자가 되신 빌라 광님, 그리고 이제 푸놈님도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퇴사를 하셔도 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제 MPL까지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았습니다.